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경제특구를 4개로 확대하였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의 관계와 같은 일국 양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 실험을 본격 시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02년 9월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 양빈이라는 사람을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야심찬 출발을 하려고 하였지만은 약 한 달 뒤에 양빈이 중국 공안당국의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3년 9월에 1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는 남한 기업자들에게 투자의 장을 열어준 것으로서 라선 지대보다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과 금강산 지구의 지정은 종래의 단순한 교역 또는 이탁가공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남북 경협을 직접 투자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띠게 되고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 교역은 2007년까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단순 물자 교역이나 보상무역 형태의 합작 투자가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북을 하는 것을 계기로 기반시설이나 경제특구를 공동개발하는 하병투자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황금평 이화도 경제지대와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북중 공동개발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북중 공동개발 사업은 종래의 라선, 개성, 금강산 등 다른 경제특구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양국 지도부의 입장과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해결, 나아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촉진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핵 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경제 봉쇄 조치,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서방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과 우호 및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북 삼성 진흥계획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확대하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 왔습니다. 현재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 등 총 28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방이 점선면의 형태로 확대하였다고들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시대의 4개 경제특구가 점이라면은 김정일 시대의 4개 경제특구가 점이라면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는 해안으로 연결되는 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첫째, 경제개발구를 중앙급, 지방급으로 이원화하였다는 점입니다. 각 지방정부들이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기초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지요. 개발구의 이름도 경제개발구, 관광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둘째, 각 지방정부들이 보유한 종래의 합병합자 투자에 한정되었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구 지대 안팎의 경제활동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대 밖의 북한 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지대 내의 외국 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가공 내지는 생산공정의 분업관계를 맺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어느 한 곳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제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중단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체계 등도 겹쳐서 경제개발구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다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발전 노선은 경제핵 병진 전략을 추진해 오다가 핵능력은 이제 완성하였으니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노선을 바꿉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하였었습니다. 2018년에 경제발전 집중 전략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만들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헌법에까지 반영된 것이 내각 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관리제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외교유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경제개발구를 국가급 4개, 지방급 17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했지요. 이 경제개발구가 과거와 다른 특징은 중앙급, 지방급으로 이원화했고 지방의
그 비교우위 요소를 반영한 특화된 개발구를 지정해왔다는 것이고요. 지대 안팎 간의 기업 간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였다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개혁개방 정책과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자료가 되겠지요. 먼저 중국과 북한은 개혁개방 초기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집단 지도체제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1인 독재 체제로서 완전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중국은 농업 위주의 대규모 경제이지만 북한은 공업 위주의 소규모 경제입니다. 중국은 서방과의 국교를 확대해 나갔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남한과 일본 등과도 긴장을 지속하고 있지요. 중국의 개혁은 계획 경제를 해체하고 시장화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개혁 정책이 시기별로 분절되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의 개방 정책은 점, 선, 면의 개방 전략에 따라서 확대되었지만 북한은 제한된 지역의 개방은 하되 국내로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전략에 따라서 개혁 개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성공적인 사회주의 개혁 개방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북한은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 경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대해서 계층 구조나 주민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 통제 시스템, 인권 등의 요점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회는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구조입니다. 3계층 45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분류 기준은 출신 성분과 당성입니다. 당국이 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주민은 자신의 이해에 부합된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사경제 활동이 가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면서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 가치관은 개인주의, 가족중심주의, 배금주의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일탈이 증가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집단주의 학습과 조직 생활을 통해 자발적인 동조를 유도하는 한편 물리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북한은 인권 후진국입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을 가리키는 말로 토대와 성분이 있습니다. 계급적 토대는 혈통 또는 족보와 관련한 것으로서 조부모를 비롯한 친척들의 과거 활동 경력이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성분은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이 있는데 출신 성분은 아버지의 신분을 말하고 사회 성분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노동당 입당 시의 신분을 말합니다. 계층구조는 현재 3계층 45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고 그랬죠. 3계층은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반 인민은 기본 계층에 해당이 되고 또 친일파나 종파분자나 입대 기피자 등 월남자 등은 복잡 계층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빨치산 출신이라든지 그 전쟁 참가자라든지 이러한 당성이 높은 사람들은 핵심 계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과 계층에 따라서 북한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배급, 의식, 주, 배급에서부터 직업 배치, 교육 기회, 의료 혜택, 사회 이동, 법적인 처벌, 여행 허가증 취득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료 등용 시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토대와 성분과 능력의 3대 요인 중에서 토대가 주는 영향이 컸었습니다. 한편 김정일 시대에는 토대나 성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이 부과되는 시기였습니다. 즉 정치 관료 선발에는 과거와 같이 토대와 성분을 내세우 기준으로 하지만 기술 경제 관료는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신 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한 것입니다. 둘째,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죠. 더구나 계층 구조는 폐쇄체제이기 때문에 개인 노력에 의한 사회 이동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체제를 형성, 유지, 강화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층을 분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계층 재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 활동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뇌물을 써서 신분을 세탁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